이제부터 저희 모두 큰 잔치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모두연구소 리서치 디렉터 박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큰 잔치 저희가 이제 준비했고요. 네, 그러면은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큰 잔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페이퍼샷 특집입니다. 그래서 모두연구소와 브라인 임팩트가 이제 페이퍼샷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모든 큰 잔치의 컨셉은 모두 연구소 랩들의 연구 공유로 함께 연결되는 잔치입니다. 잔치 한마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페이퍼샵에서 페이퍼를 쓰신 분들 김준우님, 이영빈님 모시고 이 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페이퍼샵 특집이라고 하는데 페이퍼샵이 뭔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할당된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그럼 페이퍼샵은 논문 작성 지원 제도입니다. 논문 작성 지원 제도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문 게재 및 출장비로 여러분 해외 학술대에 쓰시게 될 경우 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논문을 쓰고 싶은데 좀 쓰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교신 저자 연구 지원 연구를 지도 지원 교신 저자의 연구 지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직 뭐 매끄럽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왜 하냐, 뭐 돈 내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럼 이거 왜 지원하냐 한번 살펴볼게요. 왜 또 200만 원 왜 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세계적인 학술 대회에 내가 쓴 연구가 게재됐다.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의 큰 영광이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연구를 내가 잘 정리해서 백그라운드부터 메소드부터 컨클루전까지 내가 다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죠.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에 끝맺으면 일반적으로 논문으로 하는 경우가 깔끔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쁠 텐데 실제로 여러분 너무 기쁜 나머지 뭐 CPR로 가고 계좌비도 결제도 척척 되면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실제로는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미국 비행기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죠. 비행기 값도 있고 거기에 이제 숙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연구실 소속이 아니거나 연구소 소속이 아니면 이런 출장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연구소에 논문을 쓰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될 어떤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논문을 쓰더라도 이제 계속 오르막길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예요. 굉장히 기뻤는데 노래인데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연구 지원이 없다면 쉽지 않다. 예,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놨고 결국에는 뭐 CPR, 이오립스, ICAPS, 뭐 ECCV, ICCV, 뭐 트리플 AI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 그냥 공항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결국에는 못 가는 이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네. 오디세이, 그라세이. 그래서 브라인 임팩트가 이걸 돕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죠. 저희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브라인 임팩트가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브라인 임팩트가 돕기로 했고요. 브라인 임팩트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카카오 만드신 김범수 이장님이 브라이언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만든 그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라고 해서 브라인 임팩트의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럼 모든 연구를 다 지원하냐?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 옛날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냥 뭐 여행 가려고 지원하는 학술대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뭐 쓰기만 하면 거기다 게재되는 것.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정받는 컨퍼런스나 저널에 여러분이 모두 연구소 소속으로 논문을 게재, 소속을 변기하셔도 됩니다. 네. 랩을 만드셔야지 모두 연구소 소속이 되겠죠. 랩 소속이거나 모두 연구소 소속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예. 그리고 브라인 임팩트에 사사를 추가하시면은 조건이 끝납니다. 매우 심플하죠. 그냥 모두연구소에서 랩을 만들고 그 랩에 당연히 모두연구소에서 랩에서 썼으니까 소속은 모두연구소 랩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변기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변기해 주시고 에크놀로지먼트에만 브라이언 임팩트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아주 심플한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페이퍼샵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두 번째
교신 저자는 어떻게 지원하냐, 해드리냐라고 하면, 역시 여러분, 논문 쓰시다 보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죠. 예, 오르막길입니다. 네.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뭐냐면은, 모두 연구소에는 개발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연구소 소속이 아닌데도 논문을 쓰고 싶으신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지도교수 없이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교수님들을 좀 이렇게 모아드려서 그 교수님과 매칭시켜서 그 연구 지도를 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인 저자를 저희가 매칭을 해드린다고 바로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더 모집을 할 건데 15분이 계세요. 교수인 저자 할 수 있는 패컬티 풀로. 그분들을 저희가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랩에서 연구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매칭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막 막 공개적으로 막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모두 연구소에서 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발표를 해주실 김준우 박사과정이죠. 김준우님. 그리고 모두연구소 소속인 이영빈님은, 이 어려움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어려움이 많잖아요. 논문을 쓰는 오르막길 극복하고 모디언 랩에서 논문을 작성했고, 이제 지원을 또 받게 됩니다. 김준우님이 이미 지원도 한번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를 제가 쭉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지금 40분, 3분 남았는데요. 오늘 행사 소개해 드리고, 준우님이 Respiratory Sound Classification 랩을 만드는 랩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 Q&A 세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영빈님은 AI 스토리 랩으로 해서 유립스에 있는 그 Creativity, Machine Learning for Creativity and Design 그 워크숍에 논문을 냈죠. 그래서 이제 어셉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Q&A 할 겁니다. 준우님은 굉장히 많은 유립수도 되셨고요. 워크샵 그리고 인터스피치 되셨어요. 그 내용 오늘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디아는 그럼 자꾸 뭐 돈 주기만 하고 뭐 하냐? 돈 어떻게 벌어?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저희가 모디아는 교육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이라는 저희 교육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오르막길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자바스크립트 웹 풀스택 과정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무료로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내일 배움 카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5개월 풀타임 과정, 여러분, 내일 배움 카드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연구소는 굉장히 무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도 올라와 있고요. 최초 무료 공부하고 있고요. 요 풀스택 혹시라도 개발 관심 있다. 5개월 동안 다 해볼래 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강창호님이 마이크로소프트 MVP세요. 그래갖고 상당히 수준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홍보하면 역시 이것도 무료입니다. 유료라면 제가 좀 이렇게 광고하기 조금 껄끄러웠을 텐데 무료니까 여러분 정보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정보처럼 확인해 주시고 무료로 3개월 풀타임 과정 플러터 모바일 앱 과정입니다. 이거 들어주시면은 관심이 있다 하면은 여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요 링크 태희님이 조금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많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3개월 주변에 있다면 꼭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캠프 여러분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막다른 이 길을 좀 봐. 뭐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모두 여기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시죠. 네. 페이퍼도 같이 쓰시고. 네. 그럼 40분 됐으니까 전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설문조사 할 때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Q&A 할 때 그 진행도 제가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첫 번째 연사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우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앞서 음수님께서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RSC 랩에서 랩장을 맡고 있는 김준호라고 하고 있고요. 김준호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RSC 랩에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45분 안에 좀 최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랩에 좀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 랩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인공지능학과에 지금 박사과정을 지금 6학기째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저의 이제 주로 제가 진행하는 연구 분야는 이제 음성인식 쪽입니다. 음성인식 쪽이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음성 합성이나
뭐 목소리 변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뭐 학력을 보시면은 저는 좀 약간 그 학부가 좀 안 좋아요. 모건대라는 그 대전에 있는 곳에서 나왔는데 좀 뒤늦게 공부를 해보고자 이렇게 이제 대학원에 와가지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모두연에 2022년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그 랩에서 활동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의대에 그 폐연 분류하는 그 김경훈 교수님이라는 분과 거기 연구실과도 같이 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조인을 하게 된다면은 우선은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다 보니까 참 그 지방에 있는 게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코로나 때는 그래도 온라인에서 뭐 많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이런 뭐 교육도 하고 학회도 이제 온라인에서 뭐 겟더 같은 곳에서 모여가지고 막 하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다들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이렇게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그 온라인에서 하던 그런 플랫폼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는 그런 문제들도 많았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그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왕복하는데도 한 10만 원 들고 하다 보니 좀 이런 기회들도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 대구 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학교 주변에나 조금 있고 AI 하는 그런 큰 회사들도 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모두 연구소를 알게 돼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이 페이퍼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거는 내부적인 그런 동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을 신생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선배가 한 명도 없고 저랑 지도 교수님이랑 연구실을 좀 이렇게 꾸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물어볼 사람도 좀 한계가 있고, 그냥 내가 모든 연구실의 실적을 다 쓰다 보니 그냥 내가 하는 게 답인가라고 이렇게 메타 인지가 안 될 때도 많고 하다 보니 주변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좀 이런 조언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공동 협업 연구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제가 이제 진행했었던 그 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모드 연구소의 이제 페이퍼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모드 연구소에서 이런 Federated Self-Supervised Learning과 이런 기술을 활용한 그 폐음 분류라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여기 랩장님 해당 당시 랩장님이 여기 계신 이제 조원영 님이신데 이분께서 이렇게 같이 모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폐음 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그널 프로세싱 쪽을 했었으니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보면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9월 달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현재 지금 총 9분이 계신데, 이 중에 원래 조금 더 많으셨는데, 도중에 이제 나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시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9명이서 한, 한 5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있는 FSSR 랩이고, 여기 이제 그 작년 모드콘에서 저희 팀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가 계신 분이 그때 이제 저희 팀원이셨던 이 백혜림 님이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5개월 정도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가 목적을 했던 거는 그 이 페더레티드 즉 연합학습이라는 것을 여기 보시다시피 연합학습을 왜 하냐면은 이 이제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은 저희 나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료 데이터 보건법 때문에 이 외부로 유출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IRB 그런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이렇게 반입하면은 그때 법에도 걸리고 또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의사나 혹은 의사분들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니면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리 공개된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좋은 성능이 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에서 모은 것들이
이 공개된 데이터가 이제 유럽에서 공개가 됐다 치면 유럽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 환자들 간의 그런 정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의 신장 폐가 뭐 그 유럽인들에 비해서 뭐 적다든지 혹은 우리가 녹음한 그런 청진기가 유럽에 있는 것과 다른다든지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울대병원이나 뭐 충남대병원 아니면 뭐 연세대병원에서 모았던 것들이 각자 다 다른데 결국에는 우리가 딥러닝 하는 이유는 이제 AI가 좀 잘 현실에서 좀 써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공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페더리티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서 모아졌던 랩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더리티드를 실제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행하기는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약간 학회를 하나 잡아놓고 한번 소타를 한번 찍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페더레티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해보긴 했지만 썩 결과가 안 좋았고 그래서 그냥 폐음 연구 정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스피시라는 그 이제 음성학회에서 적용한 곳에서 이런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5일이었나요? 그때쯤에 3월 7일이었을 겁니다. 3일절에 한번 앱스트랙 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이제 약간 확장돼 가지고 그때 이제 최종 논문을 냈었는데 그때 저희가 리뷰 점수를 굉장히 많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해드릴 이러한 패치미스 이런 기법으로 저희가 인터스피치에 억셉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서 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머드 연구소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저 8월달 사진이고 네. 그래서 FSSL 랩에서는 이렇게까지 저희가 연구를 3월 달에 최종적으로 논문을 내고 5월 달에 중간 리뷰를 받아서 최종 이제 억세까지 결과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연구가 좀 여기 연구실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만하게 되었는데 일단 그만하게 된 이유가 당시 그 조원양 랩장님께서 네, 여기 조원양 랩장님께서 이제 현실이 너무 바쁘시고 부가적으로 이제 학위도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저한테 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같이 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좀 많이 가면은 좋기는 한데 저희도 어쨌든 저희 지금 현재 RSC 랩에 있는 이 분들도 다 이제 현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논문 쓰면서 이렇게 좀 피드백도 좋았었고 또 혹은 뭐 실험을 좀 주도적으로 했었던 이런 관점들로 봐가지고 저희가 한 원래는 6분 정도 모시려 했었으나 좀 많으면은 사실 제가 뭔가 통제를 하는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학위 높으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어가지고 4명으로 딱 모아서 랩을 이렇게 다시 2차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뭐 그냥 호흡음 분류 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그래서 논문 쓰고 나서 저희가 모두 연구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만나다가 실제로 한번 피자를 먹으려고 만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억셉되고 나서 5월 달부터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가 인터스피치에 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방법 가지고 하다 보니 뭔가 더 많이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호흡은 메디컬 쪽이 좀 딥러닝 기술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조금 이 데이터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는 좀 관련 공부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시그널 프로세싱 쪽 기반 도메인을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진행하면은 더 저널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이때 냈었던 아이디어에다가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저널 한 편 내고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팀원이 이제 4명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근데 이제 저널을 좀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좀 아이디어도 저희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쪽 학회도 다가오기도 하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뭔가 아이디어를 한두 개씩 던져지는 게 나오게 되고, 그 아이디어를 적용을 시켜서 구현까지 해서 뭐 논문을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한동안은 음성인식 쪽에서 조금 좀 본업을 조금 접고 이쪽에만 한참 빠져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논문이 두 번째로 나온 게, 실제로는 그 저희가 이 아이캐스프가 내년에 4월에서 열리는 신호처리 학회인데, 이게 원래는 이번 주에 리뷰가 나왔어야 되는데 평소보다 그 지원자들, 그러니까 학회에 지원하는 그 연구자들이 훨씬 많이 나와서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지금 못 받아보고 있고, 자꾸 이때는 저희가 이 그 청진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폐음을 그 녹음하려면은 청진기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청진기마다 특성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시각적으로 밝혀내 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뭉개뜨릴 수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쪽으로 해서 논문을 하나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따 뒤에 설명드릴 뉴립스에 있는 그 이제 어 뭐죠? 디지털 헬스 뭐 헬스케어 쪽으로 이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여기로는 이제 디퓨전 모델, 그래서 그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클래스 임바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희가 이 리뷰를 기다리면서 어,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은 그 서울의대 분들과 그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임상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좀 지금 처리를 하기 직전 단계이고, 그래서 거기 분들과도 좀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우리가 했던 연구인 폐음 연구가 뭐가 있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갖고 일단 잠시만요. 채팅.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respiratory 사운드가 이게 호흡음인데요. 그냥 렁 사운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폐음에 폐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조기 진단하는 데 있어서 호흡음이 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이 폐음은, 사실 폐음은 여러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제가 본 것만 해도 10가지 정도가 넘을 텐데, 데이터 세트에서 다루는 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일반적인 그냥 병이 없는 사운드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겠죠?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노멀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크래클. 우리 말로는 뭐 수포음, 그리고 딱딱거린다라는 뜻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크래클 안에도 노말처럼 약간 주기가 있으면서도 조금 더 딱딱거리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휘즈입니다. 휘즈는 이제 뭐 천명음, 그리고 약간 쌕쌕거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노인분들한테는 많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서울의대 교수님한테 들어보니까 청소년 애들, 그러니까 소아과에 다니는 그 어린 이들이 부터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래클과 휘즈를 합친 두 개의 음입니다. 웅웅거리면서 딱딱딱거리는 게 들리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노말 혹은 이 세 개를 앱노말이라고 해가지고 이진 분류하는 기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포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그 폐음은 어떻게 좀 녹음이 얻을 수 있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걸로 인해서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해 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네.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이러한 환경에서 직접 가가지고 청진을 하면은 좀 많이 위험하고 그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원격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 이러한 그 원격 진료인데 이런 청진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진단 이렇게 청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폐음 소리를 저희가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스테토스코프가 청진기이고 이게 이제 뭐 디지털도 있고 아날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당하는 부위에다가 저희가 그 이제 의료진들이 이렇게 청진을 하셔서 이렇게 음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뭐 이런 휘즈가 있고 크래클들이 있고 뭐 스트라이더, 뭐 론카이 이런 여러 음들이 다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휘즈 그리고 크래클, 노말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런 청진을 해가지고 얻어진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딥러닝 기술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 자연스럽게 어, 폐음 폐음에 대한 그 이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커팅 엣지 딥러닝 모델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이 AI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뭔가 이제 딱 구분한다기보다는 의사를 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려는 연구들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폐음에 들어가서 뭔가 전처리를 거쳐가지고 스펙트로그램 레벨을 변경이 되고 어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인코더가 들어가서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여기 같은 오늘 하는 경우에는 네 가지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가 돼서 모델이 예측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일단은 제가 앞에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이런 어 신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짝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적인 건 좀 다 빼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음성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걸로부터 이제 연속적인 신호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뭐 프레이밍 그리고 윈도잉이 음성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따내기 위한 그런 구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선언해 둔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산화를 시키고 그걸로부터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만든 뒤에 그다음에 멜 스케일을 거기다가 곱해가지고 이런 앞에서 보이시는 이런 스펙트럼을 얻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모델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에 샘플로 가져온 거는 이런 그 한국어 음성 인식에 사용되는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인 케이스폰 스피치라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전공 교수들 되게 좋고 우리 전공 교수들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이러한 음성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파이터치 오디오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한 줄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이제 프리 엠퍼시스라 해가지고 이런 고주파수에 대해서 이 음성 신호가 좀 낮은 특징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주파들에 대해서 증폭을 시키는 것이 프리 엠퍼시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진해질수록 더 이제 큰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스케일을 보여주는데 오리지널 시그널에다가 프리 엠퍼시스를 취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들려드린 음성에다가 매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1차원보다는 2차원에서 조금 더 구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이러한 연속적인 신호를 저희가 이제 주기를 어떤 식으로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연속적인 신호를 이렇게 2차원의 스펙트럼으로 만들 거냐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프레이밍과 윈도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의 프레임을 보통 음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나씩 토막을 내서 이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속적인 신호니까요, 음성이.
그래서 이러 하나의 뭐 길이가 뭐 윈도우 랭스라고 하고 이렇게 겹치는 이 구간을 뭐 홉 랭스라고 하는데 여기 예제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오버랩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에 했었던 사용된 거는 하나를 한 25ms로 봤고 그거를 이렇게 겹치게 하는 것은 한 10ms 정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해밍이라는 함수에다가 윈도우 함수에다가 하나씩 매핑을 시켜가지고 음성이 이렇게 끊기지가 않도록 음,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대학 때 배우는 그런 대학인가요? 아무튼 네.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이런 DFT를 기반으로 하는 퓨리어 트랜스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이 신호가 FFT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게 낮은 헤르츠부터 고 헤르츠까지의 스케일을 갖는 이런 스펙트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 N 같은 경우에는 FFT 개수를 몇으로 쓸 거냐를 이렇게 저희가 정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256이나 511을 음성 처리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품질의 음성 합성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값을 쓰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멜 스케일을 이 스케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곱해 주는데 이런 멜 스케일을 쓰는 이유는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보통은 낮은 헤르츠에 대해서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 민감하고 고주파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층층이 되게 꼼꼼히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반면에 이제 주파수의 범위가 커질수록 조금 약간 넓게 보겠다라는 그런 사람의 가촌 주파수를 모방한 뭐 그런 거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요것과 이런 스케일을 서로 곱해가지고 이런 필터 뱅크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혹은 이제 예전에 딥러닝 나오기 전부터 많이 사용이 됐던 이 MFCC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MFCC는 이 멜 필터 뱅크에다가 더 한 번 더 이제 역을 취해져 가지고 이 중에서 한 12차원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디오 프로세싱에서 좀 많이 쓰이고요. 이런 멜 필터 뱅크는 뭐 음성 처리, 뭐 음성 합성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펙트로그램, 뭐멜 필터 뱅크, MFCC를 이렇게 하나씩 이게 넘파이로 구현을 해가지고 뽑아본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앞단에서 터치점 로드로 하나 받아온 다음에 한 줄 써가지고 그냥 get 멜 필터 뱅크 한번 쓰면은 이러한 필터 뱅크를 얻어서 저희가 2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프리프로세스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MFCC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뭐 리브로사의 멜스펙트로램 혹은 토치 오디오의 F뱅크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에 넣기 전까지 만들고요. 근데 여기 넣기 전에는 이제 이런 스펙트로그램 단위에서 제로메인 유닛 베리언스를 만들어서 노멀라이즈 시켜주고 이렇게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좀 데이터 스페시픽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폐음 분류를 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ICBHI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폐음 분류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가장 큰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퍼블릭하게 공개된 것 중으로 해서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단에서 보여드렸던 그 노말부터 뭐 크래클, 휘즈, 보스에 그러니까 크래클, 휘즈가 들어간 게 보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포가 트레이셋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이제 테스트 셋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임밸런스 하죠. 데이터가 분포가 되게. 그래서 일반 노멀 데이터가 두 개 다 이제 50% 가량 이상이고 반면에 두 개의 질병이 포함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적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저희가 뭐 당연하지만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렇게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적은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머신러닝이 더 통계적 기법을 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첫 번째 연구랑 두 번째 연구 를 소개해 드릴 건데 두 개 다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갖고 진행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8월 달에 인터스피치에서 저희 발표를 하고 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질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쭉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9월 달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처음에 한 두 달 정도는 좀 서베이를 많이 했었었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게 한 1월,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그러니까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려다가 좀 그거는 각이 안 나왔고 셀프 슈퍼바이즈를 진행을 많이 해봤었는데 셀프 슈퍼바이저를 사용해서 해본 것들도 실제로 어, 셀프 슈퍼바이저 한 것에다가 저희가 파인 튜닝 해봤는데도 결과가 크게 좋지가 않았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게 이런 프리트렌드 웨이트를 사용을 해보자. 즉 공개된 프리트렌드 웨이트.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희가 버트 같은 이렇게 대규모 자연어 언어 모델 지금만큼의 LLM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버트가 저희가 이제 확인 페이스 같은 곳에서 쉽게 한 줄 이렇게 로드하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프리트렌드 웨이트를 이미지나 오디오에서 프리트렌드 웨이트를 가져다가 쓰면은 좀 이렇게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트레이닝 테크닉을 좀 써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효율적인 학습 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포커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왼쪽에서 이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주파수 쪽은 이 스펙 어거먼트라고 해서 2019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그 이제 음성 인식에 어그멘테이션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본 첫 번째 로우에 있는 부분이 이런 원본 스펙트로그램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를 만드는데 랜덤하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0값으로 제로 마스킹을 시켜가지고 마스킹을 하고 또 요거를 이제 한 최대 두 개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이렇게 없애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실제로 음성 인식에서는 성능 개선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게 지금은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그널 프로세싱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 어그먼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믹스업이랑 컨믹스입니다. 네, 이거 먼저 믹스업부터 보면은 믹스업은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시켜가지고 그냥 약간 이렇게 믹싱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한 70%, 어, 개를 30% 정도를 이렇게 합성을 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믹스업이고, 이 세 번째로는 이 보시는 컨믹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본 강아지에다가 이 그 고양이 데이터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고양이를 그냥 믹스업을 시키면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해당 랜덤한 그 강아지로부터의 랜덤한 부분을 잘라내는 게 컷아웃 그리고 이 고양이를 거기다가 이제 대신 리플레이스 시키는 게 컷믹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로 기존의 이런 5, 6, 7번 연구에서 이 페어블류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법들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프리트레인 된 웨이트를 저희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폐연분류에다가 사용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본 데이터가 이제 첫 번째가 이미지넷이고 이건 이제 100만 개 이상의 샘플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디오셋입니다. 오디오셋은 5,800시간 이상의 527 클래스에 해당하는 구글에서 공개한 그 유튜브 기반의 음향 데이터인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프리트레인드한 어, 모델들이 사전 연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피션트넷에 이미지넷을 넣은 거, 레즈넷에 이미지넷 넣은 거, 혹은 그 PANN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공개된 CNN 기반의 아키텍처에다가 오디오셋을 이렇게 프리트레인한 내용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빨간색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미지넷으로부터 프리트레인 하고 나서 이 ICBHR을 그냥 똑같이 학습했을 때 그 파란색 부분은 이제 스크래치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ICBHR을 학습했을 때 결과인데
보시면은 한 성능 차이가 한 3%에서 6%까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렌드 웨이트만 잘 쓰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성능을 좀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은 이 오디오 스펙트로그램 트랜스포머를 사용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이제 소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이런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인데 이 오디오 스펙트로그램 트랜스포머는 이미 이게 비전 트랜스포머부터 이렇게 파생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넷으로부터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것에다가 오디오셋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프리트레인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 이제 음향 파트 쪽에다가 다운스트림으로 진행을 해봤더니 성능 개선이 엄청 많이 났다라는 MIT에서 2021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된 논문이고 그래서 이 논문 한번 써보자. 이 모델 한번 우리가 갖다 한번 써보면은 더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져와 봤더니 이거를 그냥 보시면은 스펙트로램을 패치 인베딩이죠. 비전 트랜스포머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패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전 학습된 AST 인코더를 넣어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이 58.29%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겨버렸어요. 이게 폐음 연구 분류 쪽에서. 그래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되게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가 2월 중순쯤이었었고, 저는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만 조금 더 해서 이 정도만 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같이 공동 일저자분인 배상민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실험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또 실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AST만 사용을 했는데도 당시에 이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런 스펙 어그먼트까지도 학습을 해서 넣었고요. 근데 그 이후인 뭐 믹스업이나 그러니까 음성 간의 믹스업. 그래서 이런 1차원의 그 음성을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폐음 하나랑 폐음 두 개, 다른 폐음을 이렇게 서로 섞어 가지고 믹싱을 시키는 믹스업 혹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컴믹스를 넣어서 약간 이거를 패치 단위에서 한번 우리가 어그멘테이션을 시켜보자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패치 레벨의 컴믹스를 AST에다 넣어보자. 즉 서로 다른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을 무작위로 한번 생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스펙트로그램에서 여러 개로 이렇게 믹싱된 거를 자르고 스펙트럼 1과 2, 요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랜덤하게 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로부터 온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돼가지고 믹싱을 시킨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CE 로스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AST만 사용한 거가 한 59.55%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제 패치 단위의 컨벡스를 사용을 해보니까 또 성능이 좀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이게 왜 그 성능이 이렇게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호흡음이 아까 전에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은 좀 계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노말과 앱노말 간에. 근데 예를 들어서 노말이랑 크래클을 우리가 믹싱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믹싱을 시킨다면 이거는 뭐 크래클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노말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의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의료진들 보셨을 때는 그 노말 데이터에다가 크래클이 약간만 딱딱거리는 게 들어가더라도 크래클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기에도 조금 뭔가 애매하고 반대로 크래클이랑 휘즈를 이렇게 서로 믹싱을 시키면은 얘는 레이블을 뭐 크래클로 봐야 되나 휘즈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 두 개가 포함된 보스를 봐야 되나 이런 좀 문제들이 있었었고 좀 되게 애매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로는
이게 이제 잠재 공간에서 뭔가 혼합된 그러니까 믹싱된 표현이 조금 더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가져온 아이디어가 AST를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 두 개를 즉 믹싱을 이제 패치 레벨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근데 이렇게 믹싱을 시켜서 진행해 봤는데도 성능이 잘 안 나오니까 레이터 공간에서 이제 프로젝터를 통과를 시켜서 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이제 슈퍼바이저 컨트롤 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배치 단위의 샘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이 포지티브와 나머지 올 네거티브를 보는데 반면에 슈퍼바이저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지티브 샘플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좀 사용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수식이 이렇게 오른쪽에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펙트로그램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로 패치 인베딩을 거쳐 가지고 어, 본인 자신에 대한 트랜스포머 인코더 아웃풋이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인베딩이 EM이 됩니다. 이 I가 됩니다. 이 I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패치 인베딩으로 믹싱 돼 가지고 이렇게 믹싱된 아웃풋이 이제 EM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나온 거는 ZI가 되고 여기는 이제 Z의 그 틸다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믹싱을 저희가 이렇게 구별을 해놨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렐루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H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컨텍스트 러닝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자신의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그라디언트를 블락을 시켜가지고 넣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원본 값이 들어가고 원본으로부터 믹싱된 값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원본이 아닌 이제 전체 샘플로부터 믹싱된 값들 즉 배치 단위의 믹싱된 값들이 또 들어가게 될 거고 또 원본이 아니고 전체로부터 믹싱이 안 된 리얼 값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전체 중에서 하나의 믹싱된 전체 샘플 중에서 믹싱된 그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컨트라스팅 하는 게 이 로스인데요. 네. 이 위쪽에 나오는 이 믹스업 로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거는 이 구조를 보시면은 믹스업이 보통은 이 람다의 레이쇼에 의해서 어 여기가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원본 그리고 아니죠 이게 샘플 A랑 샘플 B를 이런 식으로 람다를 취해서 만들게 됩니다. 즉 샘플 A와 B가 있으면은 이 람다를 통해 가지고 앞단에 만들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람다 마이너스 1을 취해서 그 나머지 샘플이 이렇게 믹싱이 되는 부분이 이제 믹선 로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은 믹선 로스 구조가 됩니다. 각각 안에는 이제 여기 부분은 전체 샘플 중에서 이 ZI에 해당하는 리얼 값들이 나온 부분이 어,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보이는 ZM 같은 경우는 믹싱된 부분에서 이 ZI가 Zi의 틸다가 나와서 어, 여기에 이제 그 포지티브 샘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게 전체 샘플이 아닌 i가 인덱스니까 자기 그 이제 구별하고자 하는 인덱스에 대한 값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샘플인 이 zi랑 zj, zj는 이 전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그리고 원본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 원본에서 전체 그리고 믹싱된 것 그리고 믹싱된 것에서 전체를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가 학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저 컨트롤 로스를 띄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기존에 이 리니어 헤드를 통과시켜 가지고 학습된 학습된 그 로스 학습되고 있는 이 C 로스랑 이 마지막으로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최종적으로는 그냥 이제 서메이션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일단 노말 사운드나 혹은 크래클 이런 것들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이게 섞여 있는 믹싱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잘 구별하기 위해서 콘텍스트 로스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2023년 3월 달에 논문 작성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모델과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AST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그냥 리니어로 넣어서 해봤을 때가 한 59.55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그 어그멘테이션 때문에 5번 정도 실험을 해가지고 평균의 값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시면은 이 59.55가 기존의 소타보다 성능이 한 1.3% 정도를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저희가 어그멘테이션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패치 단위에서 CL을 사용을 했더니 기존 것보다는 거의 뭐 한 4% 이상이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후에도 지금 계속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성능을 지금까지는 좀 잘 이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올해 그 인터스피치에서 발표했었던 연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지난주가 아이캐스프 그 리뷰탈 기간이었어서 그게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거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두 번째로 작업한 논문은 그 이제 올해 12월 달에 뉴립스에서 열리는 어, 그, 그 이제 제너레이티브 사용 모델을 사용한 헬스케어 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도 여기에다가 이 폐음 연구 관련된 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뉴립스 워크숍에 업습이 됐고요. 아까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내용 그 백그라운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총징계를 써가지고 의사분들이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레이블링을 이제 혼자 하게 되면은 좀 주관적이고 이기 때문에 보통은 골든 스탠다드를 얻으려면은 두 분 이상의 의사가 이제 동일한 레이블이 나와야 그거를 이제 레이블링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분들께서. 그렇다 보니 그 의사분들이 뭐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주관적이다 보니까 좀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데이터가 풍부해야지 저희가 딥러닝에서 좋은 성능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생성 모델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어, 됐고 또 마침 또 워크샵 주제가 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서 겐 그리고 달리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모델 중에서 저희는 이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폐음 생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은 이제 확산시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된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노이즈가 뭔가 낀 상태로 될 텐데 원래 현실에서는 여기까지가 끝날 텐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딥러닝 쪽에서는 백프롭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노이즈가 많은 상태에서 어, 네, 노이즈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원본으로 이렇게 백프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퓨전 모델을 좀 사용을 해보자가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부정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오디오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성된 모델과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샘플과 이 실제 ICBHI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가 조금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싶으면서도 모델이 봤을 때는 모델은 이제 되게 짧은 그런 작은 구간 뭐 픽셀 단위 그러니까 이미지로 쳤을 때는 픽셀 단위가 값이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좀 모델은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프로그램을 좀 풀기 위해서 좀 이런
어댑테이션을 조금 적용을 해봐야겠다가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오디오 디퓨전 모델을 저희가 그냥 공개된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폐음을 저희가 학습시켜가지고 노이즈를 넣어서 이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제너레이팅을 시키고요. 그래서 요 제너레이션 된 샘플을 원본 샘플과 같이 믹싱을 시킵니다. 믹싱을 시켜서 인코더에다 넣어서 원래는 이제 레이블만 우리가 주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데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기법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샘플이 즉 이 파란색을 보고 이 샘플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빨간색을 보고 진짜냐 가짜냐를 풀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약간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쓸 수 있는 약간 마이너스 그라디엔트를 취해줘 가지고 실제로 학습이 될 때는 C로스를 써서 구별을 시키지만 마이너스로 이제 저희가 백프롭을 시키면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추가를 해가지고 어,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CBHI 데이터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실험 부분은 저희가 세미나 이 자료를 공개해 드렸으니까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 부분 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믹싱 샘플을 뭐 500 그러니까 500개부터 혹은 뭐 5,000개까지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오리지널 샘플이랑 합쳐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AFT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ST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인터스피치에서 했던 파인 튜닝 기법이고 여기에다가 이런 데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취해서 한 것이 어드버서리얼 파인 튜닝이라 해서 AFT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 인터스피치에 있는 결과가 59.55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합성시킨 거를 학습을 시켜봤더니 AST도 개선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59.92가 나왔고, 근데 반면에 저희가 제안한 것을 썼더니 조금 더 한 1.8% 정도의 성능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믹싱된 샘플, 즉 이제 오리지널과 믹스를 조금 더 개수를 이렇게 늘려감에 따라서 결과를 봤는데 한 1.5 혹은 1000개까지는 뭐 그럭저럭 60%대를 유지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일단은 저희의 추후 연구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좀 뭐 리얼리스틱하게 그 디퓨전 쪽에 약간 언컨디셔널하게 뭔가 방법을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 논문 주제가 임밸런스한 클래스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노말 그러니까 아무리 그 모델이 정확도가 높다 하더라도 얘가 가장 많은 수인 그 보시면은 이 테스트 셋에서 노말을 많이 내뱉으면은 최소 얘는 57% 정도가 성능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런 적은 그 앱노말 클래스 즉 병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 잘 맞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ASD 같은 경우가 이 5.19%에 해당되는 그 보스에 대한 정확도가 한 15.38%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이고요. 그 증강된 거를 그냥 AST에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9%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어드버서리얼 파인 튜닝을 해서 질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도를 봤을 때는 40% 혹은 뭐 37% 정도로 좀 기존 것보다 능가하면 물론이고 사용 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ICBH에 대한 오버롤 결과는 패치믹스가 62.37 인터스피치 냈던 거가 그렇고 네 저희가 이제 생성해서 합성해서 했던 것이 한 61.79%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 지금 전 세계 2등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ICBH의 샘플이랑 생성된 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오디오 디퓨전 모델 간의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이고요, 이게 노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성한 샘플입니다. 잠시만요. 리얼 샘플은 좀 상당히 비슷하죠. 이렇게 튀는 것들도 좀 잘 생성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크래클입니다. 살짝 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게 이제 생성한 크래클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실제 휘즈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생성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크래클이랑 휘즈가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실제 샘플입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생성한 모델이고요. 이 모든 거는 이제 RCBHI의 그 테스트 셋에 대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즉 오디오 디퓨전 모델이 학습하지 않았던 모델을 이렇게 노이즈로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제가 퀄리터티브 리조트까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두 편에 대해서 어, 그 이제 RSC 저 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네 여기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현재도 일단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 팀들이 요새 좀 연말이라 바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요새는 조금 진도가 조금 더디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퍼샵에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좀 많은 교류장이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없었어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연구실에 선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피드백도 받으면서 연구도 해보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 발표고 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우님께 한번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준우님. 네, 준우님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그냥 뭐 네, 재밌게, 예, 발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준우님이 잘 발표해 주셨는데요. 음성으로 그냥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채팅으로 해주셔도 좋은데, 질문 있으신 분은 준우님께 질문을 일단 온라인상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온라인에서 지금 현장 질문을 먼저 받고, 질문이 없을 경우 사전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하면 또 아, 이제 네, 어렵죠? 네, 너무 질문, 잘 네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잘 광수님. 들었습니다, 연사님. 네. 제가 주변이 좀 많이 시끄러운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광수님, 잘 아, 들립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첫 번째 모델에서 데이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운드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사운드 모델을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VIT를 사용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VIT는 이 이미지 패치로 만들었을 때 다른 패치랑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약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운드는 원래 이미지의 형태가 시간에 따른 이 주파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연관된 뇌가 굉장히 인접한 데이터끼리의 그런 연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럼에도 그래서 이 주변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약한, 다시 말해서 주변과의 연결이 약한
그런 VIT란 모델을 사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타 이상을 발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하는 그 사운드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 잘못된 것일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주변에 VIT로 넣을 때 주변의 패치와 이 연관도가 크게 없, 없는 데이터인가요? 사운드 데이터는? 이게 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화면은 잘 보이시죠? 이 부분.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NN으로 이제 학습이 됐었던 CNN이 아니죠. 그 VIT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데이터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로버스트하다. 원래 다 트랜스포머 계열이 자연어처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저희는 좀 그런 믿음이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사용했던 AST가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학습이 된 게 이 이미지넷으로 100만 장 이상이 된 샘플을 가져다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어 여기에다가 한 번 더 200만 장 이상, 200만 개 이상의 오디오 샘플, 즉 한 5,800시간의 샘플을 넣어가지고 그 프리트레인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AST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미지 넷도 이제 학습을 하지 않은, 즉 완전 VIT 스크래치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저희가 폐음 성능에서는 49.60이었는데 그래도 이미지 넷으로 좀 학습이 된 거를 써보니까 58.732의 성능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오디오 셋까지 같이 넣은 거를 해봤을 때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일단은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실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그 RCBHI 데이터죠. 네. 요 데이터가 이 아까 말씀하신 주변의 영향도 많이 받기는 하겠다만 당연히 호흡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영향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녹음된 청진기에 대한 그런 바이어스도 많이 받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녹음한 사람에 따른 그것도 다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동일한 음이 예를 들어서 제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혹은 등 쪽에서 이렇게 청진했냐에 따라서 서로 또 소리가 다르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습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좀 극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좀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데이터 부족 문제를 이런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사용하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하는데, 그럼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그럼 멜 스펙트럼 저걸 뽑아내면 그냥 대부분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거의 다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게 되고 있나요? 한 2017년, 8년부터 이제 CNN 레지넷 계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40차원의 멜 스펙트로그램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디멘전만 조금 교환을 해서 레지넷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VGG 넷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들 이용이 되고 있고, 현재는 저 아까 말씀드린 AST가 조금 소타 모델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 질문 추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이 없는 이 순간이 좀 적막이 흐르는데요. 네네. 질문 혹시 좀 기다려볼까요? 그럼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사전 질문을 먼저 주름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굉장히 많은 사전 질문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여러분께서 좀 인생에서 좀 고민될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논문 작성을 위해 대학원을 준비 중인데 꼭 가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도움 없이 논문을 완성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준우님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지만 박사과정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준우님 한번 답변 줄 수 있나요? 뭐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대학원 꼭 가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참,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은, 일단 저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공부에 뜻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학벌 보셨다시피 학부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도, 일단은 뭔가 이런 외주 업체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교수님 소개로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주변에 가보니까 다 완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나 하는 대단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계시고, 저는 거기서 뭐 CNN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서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직장을 다니다가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저는 좀 대학원을 갔고, 근데 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직장보다 일단 좀 월급이 연구비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또 요새 예산 삭감 문제도 많으니까 대학원생도 좀 많이 예민하긴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다른 분들이 뭐 취업해가지고 좋은 대학 그렇게 회사 다니셔서 사대보험도 되어 있고 대출도 받고 막 할 수 있는데, 대학원생들은 대출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조금 더 좀 자기 채찍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근데 코딩 잘하셔서 이런 좋은 회사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딥러닝 따로 이렇게 테크니컬하게만 보셔가지고 하시는 코딩 잘하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희랑 그분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좀 코어 레벨 단에서 프로그램은 조금 더 이제 뭔가 막 완벽히 최적화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도 완벽하지 않지만은 좀 연구 레벨에서 노는 거고, 그분들은 이제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 거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뭐 페이퍼샵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팀 오시면 올라오면 거기 지원해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텍스트로 남겨봤는데, 주님은 직장 생활에서 한계를 느끼셨고 대학원에 가셨습니다. 네, 현재 대학원생인데 예산 삭감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건 제가 TMI인데 주님 결혼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래갖고 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지금 아기가 55일, 60일 돼가지고 많이 힘든데요. 네,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어떤 색을 하느냐, 본인의 성격이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페이퍼샵을 통해서 간접 체험도 가능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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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제가 추천드리는 것에 그거에 대한 논의 되게 많아요. 대학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공지능 커리어에서. 제가 본 것 중에 풀스택 딥러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뭐죠?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굉장히 유명한 피터 아빌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 피터 아빌 교수님이, 디스커션을 막 하는 그게 있어요. PhD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찾아서 링크를 여기다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우님을 계속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면 좋지만 지금 영빈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Q&A는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성태희님이 모디언 커뮤니티 매니저 올려주신 부분 보면은 이 발표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슬랙 좀 복잡해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준우님도 계시거든요. 준우님 여러분 혹시라도 계시니까 준우님께 질문 남겨주시면은 슬랙에서도 계속 이런 디스커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지은 님이 사실 신호처리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하면 끝도 없습니다. 웰 스펙트럼 어떻게 만들고, FFT, 뭐, DCT,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슬랙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좋은 성과 만드신 거 축하드리고, 나중에 아이캐스트는 어떤 논문인지도 소개하는 자리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연사님, 영빈님 만나볼까요? 영빈님 나와주세요. 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빈님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은 영빈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를 진행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준우님 같은 경우에 좀 학술적인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좀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실용적인 내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논문은 이제 제로 투 스토리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부제는 더블 제너레이션 프레임워크 for anyone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모두의 연구소 아이펠에서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모두의 연구소에서 잭스플렉스 랩에서 랩장을 하고 있고요. 또 AI 스토리 랩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GDG 이제 송도 오거나이저를 하고 있고요. 제 이번에는 이제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 또 이제 좀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논문을 쓰게 된 배경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GDG 송도에서 오거나이저를 하면서 이제 좀 AI 파트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예술작품 스터디라는 걸 진행했어서 그때 다른 분들이랑 같이 좀 재밌는 이제 인공지능 예술작품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거를 이제 좀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제 스터디를 진행했고 또 여기 아트플러그 연수라는 곳에서 8월 10부터 8월 12일까지 전시까지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 또 이제 뭐 대표적인 그림을 보면 왼쪽에 이제 그 토끼, 자기가 기르던 토끼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렸던 분도 계셨고요. 또 오른쪽 분은 이제 좀 이제 자기의 이제 딸을 좀 형상화한 그런 그림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실제 전시까지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거나이저 분들끼리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 이게 좀 뭔가 전시도 했고 이런데 마지막으로 뭔가 예술 작품 관련된 약간 추가 작업을 할까라는 그런 좀 얘기를 오가던 중에 이제 또 애트리에 계시고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머신러닝을 이제 좀 공부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제 찬성님께서 약간 머신러닝 for creativity and design이란 유립스 이제 워크숍을 한번 이제 한 2페이지 페이퍼 같이 써보실 분 이렇게 구해서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걸 바로 올렸어요. 이제 저희 이제 톡방에다가 혹시 뉴립스 워크숍 논문 같이 쓰실 분 있는지 그래서 찬성님이랑 같이 쓸 것 같은데 주제는 약간 우리 인공지능 전시회 연장선상 느낌이라 모집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한 분이 이제 모디언에서 이제 글 올라온 거 봤는데 약간 자신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에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분이랑 이제 한 두 분이 또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 멤버가 확정이 됐는데요. 찬성님 같은 경우는 애트리고 MLAI 그리고 클라우드 GD를 하시고 좀 1저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이제 GDG 송도 오거나이저인 저랑 또 송도 오거나이저인 준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준님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네 명이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 준우님한테 되게 비슷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버추얼로 좀 하다가 이번에 또 인펄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경비도 문제가 되고, 이거 만약에 억셉됐을 때 좀 뭔가 지원, 그리고 또 추가적인 또 GPU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게, 그럼 모두의 연구소에서 랩을 개설하자라는 그런 이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제가 빠르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뭔가 스토리를 만들자라는 거에 대한 좀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AI 스토리 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랩을 개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퍼샵까지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샵을 이용해서 논문 작성 플랜까지도 좀 짜게 되고 또 지원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문을 작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약간 배경 스토리였고요. 두 번째는 좀 우리의 제로 투 스토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배경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LLM이 되게 올해가 되게 큰 화두였잖아요. 챗GPT 나온 이후에 라마도 나오고 또 구글도 팜2가 나오면서 되게 핫한 분야가 됐는데, 네, 그런 LLM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무언가를 글을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글쓰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소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도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이제 제로 투 스토리는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일종의 그런 배리어들, 그런 장벽들을 좀 낮추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다 인공지능이 쭉 생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뭔가 좀 개입할 여지가 있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거는 이제 TRPG라는 요소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TRPG적인 요소를 좀 추가를 해놨고, 그리고 TRPG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혹은 뭐 오디오 생성까지도 전부 다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셋업을 진행하고요. 설정을 먼저 좀 진행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되는 작업으로 턴 베이스드 스토리 제너레이션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HTML 페이지로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셋업 퍼즈가 있는데요. 이 셋업 퍼즈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셋업을 먼저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걸 진행했을 때 처음에는 이것도 되게 일종의 한번 챗GPT, 그러니까 이제 GPT가 아니라 이 팜2, 저희는 이제 팜2를 쓰게 되는데 팜2 API한테 맡길까라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거는 팜2 API에 맡기게 된다고 하면 이제 뒤에 있는 영향도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일종의 약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월드 셋업이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건 캐릭터 셋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캐릭터 이름을 랜덤하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다가 우리가 봤을 땐 좀 이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백그라운드 셋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팅한 다음에 다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실제 스토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스토리가 아니라 약간 엑스트라처럼 나오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 스토리의 메인 핵심 만들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메인이면 메인 캐릭터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셋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러티브 제너레이션 퍼즈 단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세팅이 다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스토리를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팜2 API를 기반으로 이제 스토리를 제너레이션 하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액션 플랜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스토리에서 너가 어떤 걸 그 다음 할래? 라고 했을 때 그 액션의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액션이 하나, 두 개, 세 개라고 해서 세 가지 옵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 스토리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미디어 제너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제너레이션은 오디오랑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했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뮤직젠이라는 이제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스토리를 다시 재생산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너레이션 컨트롤이 있어서 이제 스토리를 다시 재생산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스토리는 괜찮은데 액션이 조금 더 너무 단조롭다. 액션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액션 리제너레이션에 들어가서 액션을 다시 재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또한 이제 뭔가 음악이나 혹은 이제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것도 재생산할 수 있게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또 스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one out of four stories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파트요. 여기 같은 경우는 4개의 스토리를 먼저 만드는데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이건 4개 중에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고 또 밑에 액션도 나오고 그 다음 위에 그림까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목을 설정해주고 제목 설정한 다음에 엑스포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요즘 가벼운 모델인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 보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조금 더 이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겉에 보이는 건 이런 느낌인데요. 그 실제 안에 메서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LLM Centralized Collaboration 시스템을 좀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별건 아니고요. 유저 인풋이 있고, 이제 유저 인풋 같은 경우에 저희가 UI에 직접 입력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입력한 유저 인풋이랑, 그리고 저희가 파일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유저 인풋을 만들고 그림을 이제 스토리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몇 가지 이론이나 이런 걸 좀 추가를 해놨어요. 그 이론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럼 유저 인풋과 프롬프트 템플릿에 있는 걸 이제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합치는 거는 인포메이션 머지 엔진이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 찬성님이 만들었던 핑퐁이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합니다. 핑퐁이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인포메이션 머지 엔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트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이때 PAM2 API를 불러옵니다. 이 PAM2 API를 불러올 때 기본적인 텍스트, 라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오게끔 만들고 이건 스토리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같은 경우 API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백그라운드 만들고 뮤직젠이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면 좀 좋을 만한 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사실 이 PAM2 API를 활용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고생했던 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챗GPT나 혹은 이런 LLM을 활용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인풋을 줄 때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싶은데 그 아웃풋이 깨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AM2 API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이라고 하면 중괄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괄호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중괄호 2개가 빠진다거나 이런 좀 복잡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 전 처리가 따로 필요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방식을 택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택하긴 했지만, 이걸 이제 전부 다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거는 PAM2 API를 불러오고요. 이걸 8개를 동시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PAM2 API의 가장 큰 장점은 챗GPT, GPT-4 같은 경우에는 생성 속도가 좀 느린 편에 속하는데, PAM2 API 같은 경우에 생성 속도가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엄청 빨라서 8개를 빨리 생산을 하고요. 그 생산한 걸 기반으로 제이슨 밸리데이터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딱 이제 좀 문법적으로 딱 맞은 거를 하나를 뽑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든 건 3번 후보를 뽑아오고요. 이 3번 후보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 리제너레이션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리제너레이션 컨트롤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저희가 조금 더 가이드를 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커스텀 프롬프트 인젝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프롬프트를 조금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혹은 그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재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는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듣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모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데모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데모 페이지가 아니었네요. 네, 순간 헷갈렸는데 이제 엑스포트 웍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캐릭터 인포메이션 나오고 이제 패세지가 이제 문단이 쭉쭉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제가 직접 데모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시범을 해보고자 저희가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에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QR을 찍어보면 아마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R 찍는 시간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9시인데 9시 1분에 직접 한번 데모를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찍어 보시면 아마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로 연결이 될 겁니다. 혹시 다들 찍으셨나요? 제가 챗을 한번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QR 네, QR 혹시 지금 리액티베이트 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링크 주시면은 네, 그것도 가능할 것 네, 같아요. 제가 링크 드릴게요.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제가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라이브 방송이니까 여러분 이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당황스럽네요.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포스터에 나오는 거였는데 포스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마 제로 투 스토리라고 해서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도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 데모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고요. 밑에 Create Custom Story를 만들게 되면
장르, 플레이스, 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정도 이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에 할 만한 게 제가 많이 했던 거 말고 처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릴러 장르로 해보고 스릴러로 장르를 맞추게 된다고 하면 밑에 실제로 이제 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세팅이 되는데 세팅은 어벤던 허스피틀로 하고요. 무드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아니요 미스테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르를 세팅한 다음에 캐릭터 셋업을 누르게 되면요. 메인 캐릭터와 사이드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작동을 안에 이 스토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름도 랜덤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은 에밀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한 20대 정도로 하고요. 성격은 네, 옵티미스틱이 아니라 어드벤처러스로 하고요. 직업은 네, 디텍티브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누르게 되면요. 네,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네, 한번 시간을 네. 네. 아마 대단한데 여러분들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느려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시간이 좀 걸리고 있으니까 영빈님께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 네. 이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사실 채팅창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전 메인 캐릭터 하나 완성할 수 있고요. 저희가 최대 3개의 캐릭터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오늘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메인 캐릭터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스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데요. 스토리가 먼저 나오고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형주님이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이슨 에러가 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제이슨 에러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얘가 되게 잡기가 되게 어려웠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펌2 API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오픈 AI 데브데이를 보는데 이제 GPT-4 터보였나요? 거기 제이슨 모드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 보고 약간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추가 작업으로 GPT-4를 이용해서 좀 바꾸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봤는데요. 이제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그다음 밑에 지금 이제 액션까지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커스텀 액션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한번 그냥 클릭하고 눌러서 일단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제이슨 에러 잡으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좀 뭔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약간 단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좀 길게 나오는 편인데 지금 계속 단문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제가 이미지 잘 한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빈님 지금 이미지 생성하고 그 이미지 맞는 지금 스토리가 자동으로 지금 생성 중인 거예요? 이거 같은 프롬프트를 경우는 네네네. 네, 생성을 하고요. 그 생성한 걸 기반으로는 이제 이미지나 오디오는 따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펌트 API를 갖고 오는 거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원래 갖고 있는 거를 넣어 놓는 거죠. 네. 멋집니다, 진짜. 네네네. 그래서 또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서버를 활용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게 저희 전략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네, 그럼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랑 오디오까지도 생성할 수 있는데, 한번 오디오는 근데 조금 느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 개념을 봤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면 나머지가 전부 하이딩하는 방식인가요? 탭 방식이 아니라 화면이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넘어가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라디오이긴 했는데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성님이 되게 소통을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천성님도 워낙 또 잘 아시는 그라디오 쪽으로 지금 계속 많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개조를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이제 천성님한테 조금 일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머지 송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디오는 조금 걸립니다. 오디오 챗GPT는 좀 제너레이션. 느릴, 네, 챗GPT는 네. 좀 느릴 텐데라고 하셨을 텐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꽤 빠른 편이라서 특히 또 터보를 쓰게 되면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팜2 API 같은 게 8개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GPT-4 같은 경우에 굳이 8개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는 좀 걸리네요. 네. 이게 뮤직젠 같은 경우에 좀 걸리고요. 이게 저기 스토리 생성 속도가 빠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기 팜2를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오디오 생성이 됐네요. 그래서 네, 오디오는 이렇게 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약간의 시간 관계상 제가 엑스포트 your 스토리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엑스포트 your 스토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타이틀도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타이틀이 어떤 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좀 워낙 짧아가지고 지금 나온 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다크 앤 트위스트, 네, 라이온가요? 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엑스포트 스토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오고요. 여기 아까는 처음에는 이제 여기 그림을 생성하지 않았는데 그림을 생성하면 마찬가지로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맞춰서 밑에 이제 저 음악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이제 zip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그다음 그 이제 스탑 음악도 한번 오버. 들려주시면 안 돼요? 네? 음악이요? 음악도 예. 잠시만요. 아까 전에. 잠깐만요. 넘어가가지고 아까 음악 살짝 안 들렸나요? 제가 키긴 했는데 예. 네, 괜찮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서 이건 아마 예.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거기에 뮤직젠을 썼다는 거죠? 네네, 뮤직젠이라는 모델을 썼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펌2 API로 8개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를 넣어주는데 이 오디오의 뮤직젠이라는 이제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펌2 API를 갖고 온 라 텍스트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의 전략은 오픈소스였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전략을 취하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델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그라디오로 프론트엔드를 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저희가 가져왔고 펌2도 가져온 거고 뮤직젠도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오픈소스화를 해서 약간 좀 화제성을 모아보자가 약간 저희의 컨셉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먼저 진행했던 건요. 허깅페이스 스페이스에 선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선등록을 했고 이때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천성님이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고 홍보를 하자라고 해서 저도 홍보를 하고 천성님도 이제 천성님이 갖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혹은 이제 트위터에도 올렸고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모두의 연구소 슬랙에도 올리면서 여러분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트가 쌓이니까 저희가 진행했던 건 뭐냐면요.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하트가 쌓이니까 저희가 찬성님이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이 스페이스가 이제 펌2랑 또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뮤직젠을 쓰고 있고 우리가 나름 이게 포텐셜이 있는데 너네 혹시 좀 GPU나 이런 거 좀 지원해 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이걸 봤을 때 커뮤니티 그랜트를 너희한테 줄게 라고 해서 A10G 스몰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A10G가 이제 붙어 있는 거 A10G GPU가 붙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A10G를 붙여가지고 또 진행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화제성을 좀 모으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오브 더 위크에도 등록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데모 스페이스에서 이제 트렌드 9위까지도 찍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찍어서 조금 이슈 몰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또 그라디오를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허깅 페이스에 있는 그라디오 팀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제 찬성님이 이제 이런 제로 투 스토리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피스를 만들었다라고 또 홍보도 진행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오픈 소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깃허브도 바로 오픈을 했는데 깃허브 또한 이제 스타 100개가 찍혔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저희의 전략은 뭔가 숨긴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드러내고 시작했거든요. 이제 오픈 소스화 시키고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를 미리 먼저 다 등록을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사실상 논문이 서브밋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영향 때문에 저희가 좀 논문 억셉까지 좀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뭔가 만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합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억셉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좀 발표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렇지만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이런 형태가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빈님께 뭐 질문을 좀 바로 라이브로 해주실 있는 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사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생성을 길게 하면 하실수록 사파가 여러 장이 나온다거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을 그리면 이제 그림마다 화풍이 좀 달라지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찰이 됐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저장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화풍이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중세 시대인데 좀 히스토리컬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일관성 있게 들어갔었고요. 네,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잡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뮤직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미 인공지능 전시회 때 이게 그림만 전시하면 좀 너무 허전하다 보니까 뮤직젠을 통해서 한번 음악을 생성을 해봤어요. 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근데 생각보다 좀 잘 분위기에 어우러진 게 나와서 이건 이전에 한번 실험해봐가지고 이번에 했을 때도 좀 되게 비슷하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좀 하나가 더 궁금한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제이선 발리데이터로 이제 캔디데이트를 하나 뽑아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나 이어지는 스토리를 쓰게 될 때는 기존에 만들었던 스토리에서 프롬프트, 샘플링을 하셔서 그걸 프롬프트에 같이 쓰시게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점점 이게 쭉 쌓이게 되는 스토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체를 계속 다 받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정기님께서 이제 소설을 생성하는 프롬프트 전략이 궁금한데 깃허브 가면 볼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깃허브에서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깃허브 스토리 같은 경우엔 제가 깃허브 같은 경우 여기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아, 또 하나 질문해 더 주시죠. 질문해도 되나요? 네. 아까 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잘못 말씀하신 건지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학습한다고 하셨는데 스테이블 그냥 네. 학습을 실시간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성하는 과정을 그냥 뭐 시드 같은 걸 고정시켜서 그냥 일관되게 유지시킨다는 건지 아, 그게 조금 헷갈렸습니다. 학습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기보다는요, 프롬프트를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을 의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황만 계속 넣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잘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퍼풍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관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일단 그 LLM으로 소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단편은 되게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장편까지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최대로 뽑아본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길이까지 뽑아보셨는지 저희 같은 여쭤봐도 될지. 경우에는 원래 사실 전략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원래 약간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승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맞죠? 이거 5단계? 이 단계를 처음에는 좀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잘 먹지 않다 보니까 일단 쭉 생성을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가 뭐 최대로 뽑아본 거는 사실상 거의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긴 했어가지고 아마 계속 생성은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해봤는 테스트는 한 10개까지는 해봤는데 그 이상으로는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컨테스트 입력 한계가 있지 않나요? 프롬프트 컨테스트 입력 아, 한계가. 그쵸. 근데 생각보다 펌2가 좀 커요. 펌2 컨텍스트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먹는 편입니다. 이게 물론 한국어로 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걸리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펌2가 되게 많이 긴 걸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 음, 그러면은 이게 계속 저만 지금 연관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GPT-4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면서 12만 토큰까지인가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분당 토큰 처리량은 10,000토큰으로 또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럼 팜2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제한은 없는지. 펌2는 일단 12만 토큰까지는 지원 안 하고요. 네. 12만 토큰까지는 지원 안 하고 근데 그래도 아까 비슷하게 한 10,000토큰 정도는 지원하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한 8,096토큰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 스토리를 보게 된다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 긴 장편을 계속 쏟아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걸 극한으로 뭔가 몰아붙였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형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의 목표 자체가 일단 제이슨이 깨지는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좀 고치느라고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사전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지금 네. 첫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랩을 운영하시면서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과 데이터 서버 등 지원들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셨을까요? 네, 사전 질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랩 운영하면서 사실 연구원분들의 사기를 제가 높여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찬성님이 워낙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라디오 파트가 사실 저희 입장에 되게 중요했는데 그 파트를 너무 잘 맡아주시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좀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랩장이기는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나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비용을 좀 절약하다 보니까 처음에 선택한 게 사실 그래서 GPT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챗GPT API는 어쨌든 그러니까 GPT API는 어쨌든 돈을 줘야 되는데 펌2 API는 사실 무료입니다. 네, 펌2 API는 무료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무료고 그리고 뮤직젠도 좀 무료기 때문에 최대한 무료 모델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GPU가 필요하다 보니까 모두의 연구소에 있는 GPU를 저희가 신청해서 이것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빈님. 네. 사전 질문 두 번째 드려볼게요. 제가 엔터 눌렀는데 허깅 페이스에서 하트를 많이 받으셨던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또 이 많은 하트가 어떤 기회를 가져왔는지도요. 네. 하트를 엄청 받으셨는데 네, 아까 전에 맞아요.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리고 또 네, 어떤 기회가 또 막 펼쳐질지? 예. 네, 이게 처음에 올렸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올리고 그냥 좀 조용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올리자마자 일단은 전부 다 사람들한테 일단 쭉 다 뿌려라.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올리자마자 페이스북에 저도 글 쓰고, 또 아이패드 디스코드에도 올리고, 또 이제 모두연 슬랙에도 올리고, 이거를 온갖 군데 다 올렸고, 찬성님도 찬성님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 다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올릴 때마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 꼭 하트를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찬성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까지도 공유했어요. 지금 49개가 눌렸는데 좋아요는 50개가 눌렸네요. 혹시 여러분 조금만 더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도 하면서 어느 정도 하트를 좀 많이 일부러 쌓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하트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관심이 있고 찬성님 입장에서도 약간 명분이 생긴 거죠. 우리 거 지금 약간 인기 많은데 좀 GPU나 이런 거 거기 스페이스에 많이 붙여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라는 걸 많이 어필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 A10G를 붙여줄게 라고 하면 A10G를 붙여주고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더 빨라지니까 더 좋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게 이제 좀 스페이스 오브 더 위크에도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스페이스 오브 더 위크에 들어가고 이제 트렌드에서도 9위 그리고 그라디오에서도 어찌됐 이제 인용을 해주면서 이게 되게 좋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좀 논문 억셉에 영향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논문들을 보니까 되게 뭔가 만들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희가 만든 거라고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파급 효과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오픈소스에 파급 효과를 줘서 좀 오히려 논문 억셉되게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막 뿌려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하트를 실제로 여러분 그 재밌는 게 논문 쓰셔도 오픈소스 아니 그 깃허브에 하트 눌러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약간 압박하나 봐요. 그 사람들 좀 압박하고 뭐 세트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빈님께서는 GPU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었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GPU가 되니까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스페이스 오브 더 위크, 뭐 그라디오에서도 막 언급하게 되고 유립스까지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나 또 팁이 아니라 스토리 전해드리면요. 유립스에 영빈님 말고 도전한 두 개의 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는 이소영님이라는 그 실제 AI UX 진짜 예술가를 붙여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ML4 Creativity and Design인데 여기에서 논문이 업세트된 팀은 영빈님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예술가나 뭐 이런 분들이랑 한 게 아닌데도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업체이 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영빈님께 사진 질문 드렸고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뭐 사진 질문이 아니라 현장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어, 영빈님, 혹시 이런 게 제 느낌엔 서비스도 되겠다,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애기들 동화 같은 수준이면 짧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림 나왔고, 소리까지 나왔으니까, 요즘 동화책에는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버튼 누르면. 뭐 그런 서비스를 발전시킬 거나, 뭐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좀 고도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아까 말했던 GPT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왜냐하면 아무래도 GPT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건 사실이라서, 그걸 좀 API를 붙이는 걸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조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사실 배경화면만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이 등장인물이 배경화면에 딱 붙어 있는, 그리고 얘가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서비스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건 이것대로 조금 좀 진행을 하고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 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액션씬 같은 거.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배경화면에 이제 그까지 등장하면 정말 딱 동화책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빈님. 네, 여러분, 그 페이퍼샵, 지금 논문 작성 특집인데요. 그 페이퍼샵 특집인데, 영빈님처럼, 준우님처럼 그렇게 연구를 해서 뭐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워크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빈님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단에서 개발해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빈님께 여러분 마지막 박수를 좀 보내드릴까요? 영빈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두 큰 잔치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페이퍼샵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랩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빠뜨렸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 그, 카카오톡, 지금 보시면은, 태인님께서 오늘 세미나 어떠신가요? 하면서 모두용 카톡, 필친 추가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친 추가해 주시면은 저희 유용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필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끊으려고 했더니만 막 난리를 치시네요, 여기 태인님이. 꼭 해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준우님 그리고 영배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모디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